가성비 갑의 휠체어 여행, 제가 오늘 시원하게 싹 다 밝혀버립니다. 안녕하세요. 희망용기충전소 현의 박혜정입니다. 앞에 영상에서 각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돈을 쓰면 된다라고 말했는데, 저는 여행 그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아껴서 가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가성비 갑의 휠체어 여행, 제가 오늘 다 밝혀버릴 여행은요, 미국 뉴욕에서 8개월 정도 있었던 그때의 비용, 저희 가족 4명이 37일 동안 갔던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여행, 휠체어 탄 엄마, 저와 연년생 2명의 제주도 한 달 살기,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싹 밝혀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먼저 휠체어를 타다 보니 시설적인 부분이 있어서 완전 저렴한 여행 혹은 무전 여행을 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. 비용적인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저는 숙소를 찾을 때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고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나하나 찾습니다. 보통 그냥 검색하면 추천 순으로 나오거든요. 돈이 많으면 리조트나 고급 호텔 같은 데 묵으면 되겠지만, 저는 내 집도 아닌데 굳이 여행 하루 종일 밖에서 하고 잠만 자는 숙소에 돈을 들이고 싶진 않거든요. 물론 벌레가 나오고 위생적이지 않고 그런 건 저도 딱 싫은데,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저는 최대한 저렴한 숙소를 선호합니다. 온전히 호캉스나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행이라면 말은 조금 다르겠죠. 그 다음 항공권이요. 코시국 전에 저가 항공이 이제 막 생기면서 저가 항공사마다 특가 항공권을 1년에 한 2차례 정도씩 판매를 했었습니다. 저는 부산이다 보니까 김해공항에서 취향이 그래도 많은 에어부산, 진에어, 제주항공 이 3군데의 특가를 많이 겟겟했었죠. 4인 가족이라 항공권 특가를 잡으면 정말 횡재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특가를 잡아가지고 갔던 다낭, 괌, 세부, 가오슝, 오사카, 도쿄 등은 정말 싸게 갔어요. 그리고 쇼핑, 저는 여행 가서 쇼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 휠체어를 타고 짐을 많이 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해서 생긴 습관입니다. 저 혼자 갔던 홍콩 여행에선 싸고 좋은 게 보여서 이것저것 샀더니 정말 짐이 말 그대로 짐이더라고요. 그 뒤로 저는 될 수 있으면 쇼핑은 안 하는 편입니다. 여행지의 기념은 내 마음속,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에 요즘은 다 남길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글로도 남기고요. 저도 당연히 혹해서 살 때는 있어요. 무조건 안 산다 이건 아니고 필요하면 사야 되고, 하와이에 신혼여행 갔을 때 저희 부부가 부모님 선물 제외하고 샀던 건 머그잔 2개였습니다. 이제 슬슬 밝혀볼까요? 2006년에 1년 정도 생각하고 미국 뉴욕에 2천만 원 정도를 들고 갔어요. 당시에 휠체어 시설이 되는 쉐어룸 하나 빌리는 게 매월 1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. 방값이 너무 드니까 매일 아침 겸 점심을 저는 1달러짜리 맥너겟과 아니면 1달러짜리 베이글을 사서 우유랑 같이 먹었었어요. 하지만 엉덩이 욕창이 심해졌는데 병원을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갈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8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.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니 하고 싶은 건 하고 오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50불에 보고 싶은 거 거의 다 봤어요. 300달러라는 거금이 드는 스카이다이빙은 제가 너무 하고 싶었고 저한테는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혼자 씩씩하게 가서 하고 왔습니다. 저에게 가치가 있는 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하지만 가치가 없는 건 전 정말 아낍니다. 2017년에 저희 가족 4명이 37일간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여행을 갔었어요. 미국이나 캐나다 숙소는 1박에 10만원 안팎으로 해서 여인숙 수준의 2인에 묵었어요. 뉴욕은 너무 물가가 비싸서 할 수 없이 1박에 20만원 정도의 숙소에 머무르긴 했죠. 30일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아껴서 생활을 하고 여행을 했고, 그 뒤 멕시코에서 6박 7일은 올 인클루시브 호텔, 중급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나름대로 럭셔리한 기분을 냈습니다. 1박에 24만 원인 중급 호텔이었는데 저희 가족 4명의 모든 식사, 숙박, 음료, 물, 술까지도 모두 포함이 됐고, 거기 레포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비싸지는 않았어요. 아이들이 놀 프로그램이나 수영장도 워터파크 수준이어서 가성비 갑이었죠. 각 나라 지역마다 물가가 비싸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돈을 아낄 때와 쓸 때를 자신의 가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휠체어 타는 엄마와 초등학교 연년생 2명의 제주 한 달 살기, 정말 가성비 최고봉으로 다녀왔습니다. 우선 숙소부터 계속 찾았죠. 그런데 생각보다 휠체어가 갈 수 있으면서 초등아이들이 놀거리도 좀 있어야 하고 위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이것저것 따지니까 숙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리고 저는 1박에 5만 원 이하를 찾고 있었거든요. 너무했나요? 찾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, 그래도 계속 찾다 보니
당시에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던 제주도의 리조트들 몇 군데서 이벤트 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. 아, 이거다 싶었죠. 그 리조트들은 대부분 29박 30일에 100만원부터 한 200만원 정도까지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 리조트들을 천천히 둘러보니 한 군데가 휠체어 시설도 되는데 가격이 119만원인 거예요. 1박에 4만원도 안 하는데 휠체어 시설 돼 있고 3일에 한 번 청소 포함, 조식 2인 포함, 게다가 미온수 수영장이 루프탑에 있었거든요. 정말 횡재한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나니까 장애인 렌터카를 알아봐야 되는데 제주도의 렌터카가 장기로 빌리는 게 가격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런데다 장애인 렌트카는 한 땡땡 렌트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. 가격이 비장애인 렌트카의 또 한 두세 배. 차가 안 되면 대중교통 타고 뭐 제가 애들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죠. 그렇다고 렌터카에 500만원, 600만원 들여서 한 달 살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자차를 들고 가려고 배편을 알아보긴 했는데 저는 휠체어 타고 배 타는 게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화장실도 그렇고 대부분 배는 휠체어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난 게 제주도에 사촌 동생이 일을 하러 가 있는 게 생각났어요.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탁송 서비스라는 걸 알려줬고, 탁송 서비스는 정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. 진짜 카니발을 하루 전에 부산항으로 탁송 기사님이 실어 나르고 우리는 다음날 이제 비행기로 간단하게 짐만 들고 가면 제주공항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또 공항으로 갖다 주시는 서비스거든요. 이걸 왕복으로 59만 원에 해결을 했습니다. 제 차에 애들 짐임에 넣으며 잔뜩 실어 보내는 것도 정말 좋은 점이었죠. 찾고 찾으면 방법이 보입니다. 깊은 관심을 두고 계속 찾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휠체어 탄 엄마 저와 연년생 2명이 했던 제주 한 달 살기의 총 비용은 제주에서 리조트 29박 30일, 부산 제주 왕복 항공권, 그리고 차량 탁송비와 주유비까지 다 해서 200만 원 들었어요. 가서 쓴 돈이야 플러스 알파지만 정말 저렴하게 들었죠.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을 아끼고 모았어요. 그리고는 간절히 원하는 대로 깊은 관심을 갖고 손품을 팔든 노력을 해야죠. 그 다음은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을 나에게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렇게 20개국을 여행했습니다. 코로나 시국으로 3년 가까이 여행을 못 가서 모은 돈이 또 열심히 손품 팔고 정보를 찾아서 휠체어 탄 엄마와 아이 둘의 사이판 한 달 살기는 곧 이루어집니다.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사이판 상상만으로도 너무 설레요. 여러분도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멋진 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.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.